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영인사이트 톡입니다. 잠깐 오늘 아침에 커피 한잔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무려 380잔입니다. 세계 평균이 230잔이니까 우리는 세계 평균보다 1.6배나 더 마시는 셈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커피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커피 공화국에 심상치 않은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국에 커피 전문점이 무려 10만 개가 넘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개 중 상당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울만 봐도 2025년 1분기 커피 업종 폐업률이 4.0%로 개업률 3.1%를 역전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장은 커지는데 왜 폐업은 늘어날까요? 오늘 경영인사이트 톡에서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카페 창업을 고려 중이시든 아니면 단순히 좋은 카페를 찾는 소비자이시든 오늘 영상 하나로 2026년 커피 시장의 핵심을 완전히 꿰뚫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둘째, 고객 입장에서 가고 싶은 카페와 가기 싫은 카페, 그 차이는 무엇인가? 셋째, 살아남는 카페의 경쟁력 강화 전략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커피 전문점 수는 106,452개, 총 매출은 17.8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했고 매장 수는 약 10만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한 시장이죠. 그런데 이 숫자 뒤에 무서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저가 브랜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소규모 로컬 카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메가커피는 현재 3,8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이고 컴포즈 커피도 3,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 두 브랜드만 해도 전국에 6,800개 이상입니다. 반면 골목 카페, 동네 독립 카페들은 하루에도 수십 곳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양극화가 생겼을까요? 3가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 폭등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원가의 30%를 차지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년 상승 중입니다. 여기에 원두가, 임대료까지 오르면서 마진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카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만원 팔아도 남는 건 10만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과당 경쟁입니다. 전국 10만 개 중 80%가 로컬 카페입니다. 차별 없이 아메리카노와 라떼만 팔면 옆집 카페와 경쟁하다가 함께 망하는 구조입니다. 포터의 오력 분석으로 보면 원두 공급자의 독과점 파워, 스마트폰 앱으로 가격을 실시간 비교하는 소비자, 파워 홈카페와 배달커피라는 강력한 대체제까지 사방이 적입니다. 세 번째, 소비자 변화를 무시했습니다. 2026년 소비자는 달라졌습니다. 20대는 가성비를 원하고 MZ세대는 스페셜티와 지속 가능성에 반응합니다. 40대, 50대는 공간의 품격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많은 카페가 10년 전 방식 그대로 획일적인 메뉴와 인테리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방문율이 20%대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한국 커피 시장은 성장과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양극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카페에 가고 싶으세요? 경영 전략보다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카페의 존재 이유는 결국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화려해도 고객이 발길을 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2가지 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고 싶은 카페 고객이 다시 찾는 공간의 7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커피 맛이 일정하고 믿을 수 있는 카페입니다. 오늘 마신 아메리카노가 맛있었는데 내일 또 갔더니 맛이 달라지면 실망하죠. 고객은 기대한 맛을 원합니다. 커피 품질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카페, 바리스타가 원두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카페가 기억에 남습니다. 테라로사가 바리스타 교육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공간이 쾌적하고 오래 있고 싶은 카페입니다. 요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재택근무의 연장선, 스터디 공간, 비즈니스 미팅 장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제3의 공간입니다. 전원 콘센트가 넉넉하고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의자가 불편하지 않으면 고객은 3시간 4시간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주문합니다. 셋째, 가격이 내용과 균형이 맞는 카페입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라도 맛있으면 가성비 갑입니다. 8,000원짜리 라떼라도 그 공간과 경험이 같이 있다고 느끼면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고객이 불만을 갖는 건 비싸서가 아니라 가격에 비해 실망스러워서입니다. 넷째, 직원이 친절하고 나를 기억해주는 카페입니다. 단골 손님에게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한마디가 얼마나 큰 감동인지 아십니까? 즉 고객관계 관리의 핵심은 거창한 앱이 아닙니다.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취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 앱이 성공한 이유도 결국 나만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촬영하고 싶은 공간이 있는 카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026년 SNS 시대의 인스타 감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객이 커피 한 잔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리면 그 카페는 공짜 광고를 얻는 겁니다. 꽃 한 송이 창가의 자연광, 예쁜 컵 하나가 바이럴 마케팅이 됩니다. 여섯째, 메뉴의 개성과 스토리가 있는 카페입니다. 이 원두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에서 직접 공수한 겁니다. 블루베리 향이 특징이에요. 이 한마디가 단순한 커피를 경험으로 바꿉니다. 원산지 스토리텔링, 시즌 한정 메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여기서만 마실 수 있다는 특별함을 줍니다. 일곱째, 친환경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카페입니다. 2026년 MZ세대는 착한 소비에 민감합니다. 공정무역 원두를 쓰는지, 일회용 컵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지, 텀블러 할인이 있는지, 이런 작은 실천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충성 고객을 만듭니다. 가고 싶지 않은 카페 고객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7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커피 맛이 들쭉날쭉하거나 너무 평범한 카페입니다. 어느 날은 맛있고 어느 날은 너무 쓰거나 싱거운 카페. 기준이 없는 카페는 신뢰를 잃습니다. 또한 편의점 커피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굳이 카페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무관심한 카페입니다. 주문할 때 시선도 안 주고 뭐 드릴까요도 무표정으로 음료 나올 때도 그냥 픽업대에 있어요만 외치는 카페. 한 번은 참습니다. 두 번은 안 갑니다. 셋째, 공간이 불편하거나 지저분한 카페입니다. 테이블이 흔들리거나 의자가 딱딱하거나 화장실이 더럽거나 음악이 너무 크면 고객은 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앉을 수 없는 카페는 1인당 소비 금액도 줄어듭니다. 넷째, 와이파이와 콘센트가 없는 카페입니다. 2026년에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없거나 콘센트가 딱 2개뿐이라면 노트북 들고 카페 찾는 고객들은 바로 다른 곳을 검색합니다. 특히 1인 고객 프리랜서 학생들에게는 결정적인 이탈 요인입니다. 다섯째, 메뉴가 너무 단조롭거나 구성이 이상한 카페입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이 3가지만 있는 메뉴판, 또는 반대로 메뉴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혼란스러운 카페. 메뉴 구성의 예술은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고객은 피로해집니다. 여섯째, 가격 대비 공간과 서비스가 실망스러운 카페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6,000원에서 7,000원인데 공간은 좁고 커피는 평범하고 직원은 무뚝뚝하다면 고객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프리미엄 가격을 받으려면 반드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곱째, 위치는 좋은데 찾기 어렵거나 주차가 안 되는 카페입니다. 아무리 커피가 맛있어도 주차 공간이 전혀 없고 골목 안쪽에 숨어 있다면 재방문 의지가 꺾입니다. 접근성은 카페 성공의 기본 조건입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자동차 이용 고객에게는 주차가 사실상 선택 기준입니다. 자, 이제 고객의 눈으로 시장을 이해했으니 경영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커피 시장에서 살아남는 카페들이 공통적으로 택하는 전략, 딱 3가지로 압축됩니다. 전략 1, 저가 가성비 모델 가격 민주화 바이럴입니다. 대표 브랜드는 메가커피와 컴포즈커피입니다. 메가커피는 1,500원대 아메리카노라는 파격적 가격으로 시작해 지금은 3,8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무디, 베이커리까지 메뉴를 다양화하면서 단순 커피 전문점이 아닌 일상의 음료 솔루션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손흥민, BTS를 내세운 셀럽 마케팅으로 SNS 바이럴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컴포즈 커피는 로컬 밀착 전략으로 3,000개를 돌파했습니다. 대형 상권보다 주거 밀집 지역, 대학가에 빠르게 입점해 우리 동네 커피라는 친근함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가격 경쟁력, SNS 바이럴입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데이터 기반 입지, 분석과 공급망 효율화가 핵심이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브랜드 파워를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20대 30대 타깃, 테이크아웃 중심이라 회전율도 높습니다. 이 전략이 맞는 분은 창업 초기 자본이 제한적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입점하려는 분, 빠른 손익분기점 도달이 목표인 분입니다. 전략 2, 프리미엄 스페셜티 차별화 경험을 팔아라. 대표 브랜드는 테라로사입니다. 테라로사는 커피업계의 이단화입니다. 스페셜티 원두를 산지에서 직접 거래하고 자체 로스팅 공장을 운영합니다. 인테리어는 건축가와 협업해 미술관 같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점포당 매출이 21억 원으로 스타벅스의 무려 2배입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판다는 철학입니다. 원산지 스토리텔링, 바리스타 교육 강화, 공정무역 원두 사용, 자체 로스팅 공정 공개. 이 모든 것이 고객에게 이 커피 한 잔에는 이야기가 있다는 감동을 줍니다.
마진은 25% 이상으로 저가 모델보다 훨씬 높습니다. 독립 카페가 이 전략을 적용하려면 규모가 작아도 됩니다. 로컬 원두 소싱, 감각적인 인테리어, 바리스타의 커피 설명 한마디가 프리미엄 경험의 시작입니다. 이 전략이 맞는 분은 특정 지역에서 확실한 명소 카페를 만들고 싶은 분, 커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이 있는 분, 30대 40대 프리미엄 소비층을 타깃으로 하는 분입니다. 전략 3. 디지털 운영 최적화 데이터와 자동화로 경쟁하라. 대표 브랜드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브랜드를 넘어 테크 기업에 가깝습니다. 스타벅스 앱은 사이렌 선주문으로 대기시간을 없애고 멤버십 포인트로 재방문율을 3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인건비는 자동화와 운영 효율화로 30%까지 절감했습니다. 2026년 트렌드는 AI 메뉴 추천과 빅데이터 기반 입지 분석입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떤 메뉴가 많이 팔리는지, 어느 지역에 카페가 부족한지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이깁니다. 소규모 독립 카페도 이 전략을 일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DM 주문 연계, 배달 플랫폼 입점. 이 정도만 해도 고객 접점이 확 넓어집니다. 단골 고객의 취향을 기록하는 간단한 CRM 메모도 훌륭한 디지털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맞는 분은 이미 운영 중인 카페의 효율을 높이고 싶은 분, 배달 및 테이크아웃 매출 비중을 늘리려는 분, 재방문율과 단골 고객 관리가 약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전략을 보셨는데요. 한 번에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핵심 전략, 매장 매출 현황, 타깃 고객 핵심 생존 팁 순서입니다. 메가 MG C커피 가성비 셀럽 마케팅 3,800개, 공격 확장 2030대 가격, 유지 SNS 바이럴, 컴포즈 커피 로컬 밀착 빠른 오픈, 3,000개 돌파 20대 30대 젊은 층 지역 커뮤니티 밀착, 테라로사 스페셜티 인테리어 점포당 매출 21억, 30대 40대 프리미엄 경험 설계 스토리텔링, 스타벅스 디지털 특화 매장 전국 네트워크 전 연령대 앱 자동화 드라이브 스루.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전략은 타깃에서 출발한다입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한국 커피 시장은 양극화 전쟁터입니다. 그냥 커피 잘 만들면 된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객은 이제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경험을 삽니다. 가성비 경험, 프리미엄 경험, 편리한 경험. 3가지 중 하나에서 확실하게 승부를 걸어야 살아남습니다. 가고 싶은 카페는 맛이 일관되고 공간이 쾌적하고 직원이 친절하고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카페는 맛도 평범하고 공간도 불편하고 서비스도 기계적인 곳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생존과 폐업을 가릅니다. 프랜차이즈라면 본사의 데이터와 브랜드 파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가맹점 개별 역량보다 시스템 안에서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립 카페라면 콘셉트 차별화가 생명입니다.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메뉴, 나만의 공간이 없다면 대형 브랜드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작은 카페는 오히려 유일함이 무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저가 가성비 카페파, 나는 프리미엄 카페파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테라로사 대 메가 커피 정반대 전략, 누가 진짜 승자인가?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저는 경영인사이트 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있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